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3일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방송이 나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모더나 백신을 맞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첫날은 어떻게든 버티고 라이브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부터 막 식은땀 나고 고열,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링겔을 맞았거든요. 링겔 맞고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구나 하고 이렇게 식사 약속이 있어서 밥 먹고 커피숍을 딱 갔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한 3일을 내리 그냥 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질 않아갖고 어쩔 수 없이 하루 미뤄진 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 뉴스를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근데 사실 특별한 게 없었죠. 제가 좀 지난주에 관심 있게 봤었던 게 수소 모빌리티 쇼에 사실 저희가 브이로그 찍으러 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날이 아마 제가 백신 맞은 날일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아까워요. 거기 가면 막 수소 차랑 수소 트럭 이런 거 다 전시돼 있었대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진 못했지만 유튜브로 뭐 찍은 영상을 아마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누구지? 김한용 기자였나? 누군가가 찍은 걸 거예요, 아마. 어쨌든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사진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 멋있던데, 그 기아에서 나온 그 수소 GT차 같은 것도 이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여기 나온 거 보시면요, 이게 플러스를 해서 좀 크게 할 수가 없나? 이렇게 해서 원본 보기 하면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있나? 아니네. 이거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현대차, SK, 포스코, 롯데, 한화, 효성, 두산, 다 왔죠. 안 오면 살짝 좀 눈치 보였을 거예요. LG 안 왔네? 예, 하긴 LG하고 삼성이 안 왔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회사가 안 왔네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다가 망한 기업들 많이 봤습니다. 예. 저는 진심으로 이 현대, SK, 한화, 이렇게 효성, 이렇게 투자 잘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코롱, 이런 회사들이 꼭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LG의 판을 한번 깰 필요 있고, 롯데, 일본 그룹도 여기 참여를 했네? 일본도 수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 미라진가? 아니, 뭐였지? 어쨌든, 일본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국말로 발표했겠죠? 이 신동빈 회장이 부생수소 생산 밸류체인 전략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할 수 있나요? 한국을 응원한다니까요, 축구는. 그래요? 네. 그럴 겁니다. 어쨌든 수소차의 핵심은 현대그룹이고요. 현대차그룹. 현대그룹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 이렇게 좀 그러네. OK 광자매처럼 전부 이렇게 거긴 여기는 아빠가 갖고 엄마가 다르고, OK 광자매는 엄마가 갖고 아빠가 다르고, 멋있네. 현대차 그룹하고 SK 그룹, 그리고 또 이제 효성 그룹이 사실 최고의 전반기 히트였고요. 후반기에는 저는 한화 그룹하고 코롱 좋게 봅니다. 코롱 지주사를 제가 28,000원부터 조금씩 사고 있었어요. 정말 지주사는 제가 따로 모아요. SK, 한화, 효성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코롱은 조금 걸리는 게 이제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이 사건 때문에 조금 걸리적거려갖고 제가 정말 지주사 모으는 것 중에 이만큼 사서 모으고 있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시장을 못 봤는데 봤더니 한 35%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수소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래도 약간의 리스크는 이제 너무 저평가예요, 지주사가. 지주사가 30% 할인받는다, 왜냐면 자기가 직접 사업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30% 할인받는다는 걸 가정을 한다고 그래도
이 코롱그룹 같은 경우는 PER이 2, 3이래요. 그러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나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예, 효성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그럼 어쨌든 수소 위크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었던 것들을 굳이 회장님이 새로운 것처럼 다 얘기했네요. 모든 회장님들이. 이거는 나도 얘기한 정도 수준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와 이런 걸 많이 짓겠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짓겠다. 왜냐면 그게 있어야 사실 저도 전기차를 하나 사고 싶어도 사실 이번에 포터도 저희 집에서 배달용으로 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어디다 충전하냐. 충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아마 그걸 해결을 해야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관심 있게 볼 게 뭐 미중이 뭐 정상 통화했다. 예. 뭐 얼마나 가식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좀 뭐 어쨌든 간에 의미는 있는 거죠. 예,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견제를 하면서도 이제 뭐 잡을 땐 잡는 뭐 정치인들 답네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카. 애플은 저는 정말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을 막 좋아하지는 않는 성향인데 이 뭐 미국은 다르다? 절대 안 그래요. 얘네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네 거래처를 처음에 공개하고 이러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기자님? 왜냐면 이 기존 단가보다 낮게 뭔가 후려치고. 그렇죠. 너무 후려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되게 막 책 쓰고 뭐하고 하니까 막 되게 대단한 사람 같고 뭐 되게 자본주의에 정말 엄청나신 뭐 위인 같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기업 이윤 추구가 첫 번째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애플카를 한다라고 얘기해갖고 또 애플카가 소문에 올랐다가 그거에 또 실망매물 나와서 빠지고 뭐 하는 짓인지 소문만 무성했다. 김무성 뭐 수산?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정말 아름다운 뉴스가 나왔죠. 북한 미사일. 근데 이것도 이따가 제가 대북지랑 엮어서 보여드리겠지만 기자님 미사일을 북한이 쐈어요. 미국 땅까지 사거리가 나왔다고 쳐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 다 요격되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요. 김정은 지금 죽을 수 있어요. 네. 예, 죽을 수 있습니다. 빈라덴이 뭐 확실하게 죽었을 예. 수도 있는데. 정말 뭐 500원짜리만한 드론이 날아가서 죽일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을 쏘고 뭐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큰 쌍용 같아요. 그렇죠. 야, 이거 좀 깎아줘라고 하면서 한 방송 깎아. 나 이만큼 날아갔는데도 안 봐? 막 이러면서 그쵸. 나 살 뺐는데? 막 이러면서 맞다, 살 살 뺀 사진 저도 봤는데 네. 누가 가짜라는 얘기를 아니 진짜래요. 아 진짜래요? 네, 진짜래요. 왜냐면은 저도 살 빠지니까 좀 잘생겨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어렸을 때 살 빠진 얼굴을 보면 하긴 뭐 김정일이 좀 살짝 귀여워요. 귀염상이고 김일성은 살짝 김구라상이고 김구라상 턱났어. 어쨌든 환율은 오늘 좀 올라서 조금 제가 볼 때 이게 북한 미사일을 쏘고 이랬었던 것도 북한 미사일을 쐈을 때 헤지펀드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 가지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주식 선물은 3방으로 때려놓고 지수 선물은 그렇게 때려놓으면서 주식 선물로 개별 종목 죽이면서 그러면 공매도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연기금들은 밑에서 또 열심히 받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자기네들도 미리 밑에 싸게 사두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사실 한국인 것 같아요. 경제 좋아. 근데 나라는 나눠져 있어. 정책은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특히 막 경제에 관련된 정책 없어. 남기무능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참 정말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누구 하나가 제발 나타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정도전이라도 좀. 그분 나중에 맞아 죽었는데. 정도전이라도 좀 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뭐 전기차에 대한 이 지원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올렸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통과가 되겠죠. 노조가 있으면 500터. 테슬라 왕따법. 테슬라만 노조가 없대요. 다른 데는 다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다 노조가 있죠. 뭐 포드나 뭐 이게. 있어도 미국은 그렇게 아,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귀족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노조는 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막 자기네 자식들을 몰래 넣는다든지 뭐 자기네 자식 유학 비용까지 대학까지 공짜로 다니게 하고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연구원 되고 막 이런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의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얘기는 이 정체되면서 성숙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 주식들에 근데 실제로 가야 될 전기차를 판다든지 뭐한 회사보다 소재주 위주의 좀 급등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마지막 폭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엔터. 중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플랫폼 규제 갖고 주식 작살내놓고 이제 아이돌들 그리고 연예인들 세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몰아내고 확실한 건 대단하다. 그리고 중국이 사실 그 박정희 그때 그 정책을 갖고 와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거대로 쫙 하고 그리고 성향이 그쪽하고 좀 맞잖아요. 그러네. 왠지 기시감이 좀 들었는데. 맞죠. 본것 같은데. 예. 그럼 딸 있나? 시진핑? 딸 있어요. 아 시그네? 진짜 딸 있어요. 시그네가 어쨌든 이거 누가 들으면 나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무섭네. 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규제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유쿠가 아니니까 난 그렇죠.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아니라 유쿠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연예계 단속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연예 이거 제가 몇 번 이게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 카카오랑 이런 것도 좀 카카오 네이버 우리나라도 이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막 여러 개를 상장시키면서 IPO로 대흥행을 했잖아요. 금융회사 배불려, 자기도 배불려, 여러 가지 다 해먹은 다음에 이제 와서 공동선상에 놓고, 동일선상에 놓고 카카오, 이 플랫폼 규제하는 척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규제를 하려고 했으면 얘네들이 IPO 하기 전에 규제를 했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이미 많은 자회사들을 찢어갖고 상장을 해놨잖아요. 돈은 벌 만큼 벌고 챙길 거 다 챙긴 다음에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라는 게 저는 이거 되게 정치적으로 봅니다. 되게 내가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뭐 정치 잘 알지도 못하지만 와, 저 진짜 얼마나 멋있게 포장을 했잖아요. 뭐 당연히 근데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고 한들 두 개 동시에 놓고 규제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네이버 규제해요. 그럼 다음 거라는 얘기잖아요. 다음 누구 거예요? 카카오 거. 맞잖아요. 이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정책이 없다라는 말이 이거랑 좀 약간 없는 거죠. 정책이 있었다면 그 전에 이미 그리고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 그럼 뭐가 규제를 했으면 얘 말고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까지 들어가고 아주 그냥 난장을 내놨잖아요. 너무 많이 많다. 예. 근데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편리하다 뭐하다라고 그러니까 막 의견이 되게 많은데 저는 카카오가 예. 인지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뺀다면서 진짜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카카오 택시도 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좀 말이 많대요.
카카오 택시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택시를 잘 안 타니까. 아, 그래요? 일반인들이 많이 쓰니까 왜냐면 비용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거를 싹 넣었다라는 게 얘네가 이게 불순하다 그런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뭐든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제페토 상장시키고 뭐 이것저것 상장시키고 한 상태에서 이런 발표하면은 그것도 완전 말도 안 되는 양아치인 거죠. 이럴 거면은 같이 이렇게 하지. 어쨌든 이것도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저번에 라이브 방송했을 때도 네이버랑 카카오를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이건 진짜- 저는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다. 근데 예. 예, 뭐 이따 한번 흐름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엔터가 참 이래서 물론 중국만 보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큰 영향은 없겠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그거를 빌미로 쓸 수 있는 게 공매도 세력입니다. 얘네는 이게 작은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JYP나 YG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조금 좀 적당한 타이밍에 해먹을 수 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터 하면서 이게 뭐 가짜 뉴스라는데 중국 아이돌 표준까지 지금 생겼다고 그래서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 나도 100배는 안 돼요? 나도 센터에 들어갈 수 아니, 있겠다. 이게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옷이 보니까 꽃 부른 남자 이렇게. 꼭 부른 남자. 예, 꽃 부른 남자들 이런 어쨌든 간에 이런 가짜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야 이런 표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좀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은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추석이 다가오고 뭐하고 원래 추석이 다가오면은 개인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뭐 써야 될 돈이 생기니까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는 주식하는 분들은 정말 병나기 직전에는 주식에서 돈 빼는 걸 싫어합니다. 기자님도 좀 그러지 않아요? 빼기 싫지 않아요? 그럼요. 이렇게 쑥쑥 오르고 있어요. 뭐 아니면은 지금 빠졌더라도 나중에 올릴 거 알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빼기 싫어하는데 명절에 예를 들어서 뭐 부침개 사야 될 돈까지 주식을 한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추석 전에는 사실 시장의 흐름이 좋진 않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예, 근데 큰 의미는 없었던. 지금 그 애플 그러고 보니까 애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에 빠졌던 게 애플이 그 뭐죠? 무슨 결제 인앱 결제. 인앱 결제가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앱 자체는 공짜인데 그 앱 안에서 예.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앱 안에서. 그거를 이제 얘네가 독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 독점이다. 다른 결제도 허용해라 이거. 그런 거죠. 앱스토어가 앱스토어 자체가 이제 독점이잖아요. 예. 애플이랑 기기를 맞아요. 그것만 예. 써야 되니까. 근데 구글 플레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기는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도 있고 삼성 앱 스토어도 있고 예. 다른 앱 스토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크길래 그 분야에서 그 결정이 나면서 그 관련 30% 정도 매출이 애플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 애플이 3% 빠지니까 그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애플이 3% 빠졌다고 이렇게 빠져 하는데 애플의 3%면요 100조 100조면은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없어졌어요.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없어졌어. 그리고 현대차도 없어졌어. 막 그런 거예요. 그 정도의 그 큰 규모다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100원에서 3%랑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빠졌다고 그래? 뭐 큰일 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애플은 3%가 100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진짜 하이닉스 그 큰 게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회사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돼 있는 자회사며 거기다 그 직원이나 그 사람들도 다 죽은 건데 다음날 갔더니 회사가 없었는데. 그 정도 파급력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우리나라 3% 빠지면 지수 작살나잖아요. 그렇죠. 삼성 예. 기술. 좀 그런 단기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악재, 뭐 돌발 악재가 뭐가 있을까? 사실 아침에 미사일 그래서 9.11 근처인데 얘네가 미사일을 쐈다고? 그 정말 이거는 미친 건데?라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있는데 항상 불안하면 뭐 현금 한 20-30% 갖고 있어도 돼요.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갖고 있어도 됩니다. 항상 마음이 편해야 투자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마음이 쫓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대충 뉴스 뭐 지난주에 요 정도? 그리고 우리 병희가 킥으로 승리했다는 거. 임병희 화이팅. 얘는 근데 내 방송을 안 보고 이상한 단타만 치는 걸로 알고 있네. 킥도 단타로 치더라고. 아, 그러네요. 그래도 속임수도 주던데? 얘가 차트 흐름이 좋았어요. 임병희 화이팅. 임병희 영상 한 번만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병희. 누가 댓글에 무슨 병희 벨라스케스? 여기 비슷하니까. 그래도 원일이가 유명한지 누가 마지막에 나니까 권원일이다 써있더라고요. 댓글에. 원일아 네 홍보도 했다. 전 이걸로 이제 익스트림 컴뱃에 대한 홍보를 마치고 잠깐만요. 저 바지 한번 줘보실래요? 갑자기 또 우리 멋있죠? 멋있습니다. 여기 보면 딱 보면은 뭐 랭크 5 있고 익스트림 컴뱃 우리 격투기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 네, 우리 재웅이 곧 경기합니다. 오늘까지 흐름을 봤을 때 전기차가 기자님 주식 격언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실적이 가파르게 따라오고 고퍼에 서서 저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성장 산업의 2024년 매출까지 잡아갖고 PER 30 정도까지 지금 땡겨왔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실적이 이렇게 더 채워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냥 이거는 제 경험상 저는 이런 마지막 피날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날레는 정말 피날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끝까지 추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그 동양제철학도 6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제가 39만 원부터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40만 원 후반대인가 그냥 제가 다 팔고 그냥 그 이상은 내 거 아니다라고 보내줬습니다. 결국은 10만 원에 제가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뒤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리스크가 사실 없진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 치우쳐 있어요. 하이니켈 쪽으로. 근데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거를 물론 기술력은 얘네가 더 좋지만 기술이다라는 게 항상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게 또 나올지 모르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일본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걸 이번에 한 번에 터뜨렸거든요. 도요타. 예, 도요타.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이다라는 생각 가졌을 때 제가 저번에 라이브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을 때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다 잡는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료가 없어요. 원료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타격입니다. 제 태양광 얘기할 때도 결국은 뭐 규소 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OCI가 버텨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기업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탐욕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개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 자들의 영역이에요. 있는 자들이라면 저는 사실 팔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을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뭐 애널리스트들 예상으로 본다면 2024년에 지금 EPS가 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40만 원. 그러면 2024년 걸 때려왔을 때 PER 40.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PER, PBR 이게 잘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알긴 알지만 제가 이걸 공부하는 건 덜어내야 되기 위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잘 보진 않는데 이 영역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10조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10조를 간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20%죠. 저는 불안한 20%보다 바닥에서 50% 상승할 수 있는 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소 이쪽을 정리를 하면서 충전소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충전소 수익률 만만치 않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였어요. 에코프로빈이 저렇게 가니까 뭐 얘네도 이렇게 되겠네라고 한 건데 얘네도 이제 2024년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저평가였었던 게 PER이 30배가 안 됐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얘는 차라리 난 이거 안 사면 미칠 것 같아. 내가 이거 막 꿈에 나와 막 니켈이 막 귀에 박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은 조정 받을 때 이런 애들 한번 사보세요. 단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 막 이런 거, 예, 다 좋아요.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다 그런데도 좋습니다. 마지막 불꽃은 되게 화려합니다. 얘도 지금 뭐 우리 세아 남편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였으면 내가 뭐라고 하죠. 너 남편자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뭐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폭등. 그러니까 뭐 저도 팔고 나서 지금 10% 올랐네요. 15% 정도 올랐어요. 제가 팔고 나서.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팔고 나서 한 20% 정도 올랐네요. 근데 저는 상관 안 하는 게 저거 팔고 나서 넘어갔었던 것들이 그때부터 계속 넘어가고 비중 추가한 게 원익 PN이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CIS였다가 얘도 정리했고요. 결국은 수익은 다 나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저는 친환경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게 예전에 태양광 풍력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다면 이번엔 2차 전지가 뭐 코인과 함께 집을 사게 해줬다. 뭐 그 정도로 수익을 많이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충전소 빼고는 부품까지 싹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충전소 빼고는. 근데 지금 부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저번에 물어보셨던 뭐 CIS 갖고 계신 분, 얘가 공매도 상위 1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되는데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다 좋습니다.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주는 지금 급등해갖고 고평가의 영역인데 순환매가 장비 쪽으로 와야 되는데 잘 안 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PNT 이런 애들은 왔었죠. 나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순환매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소재주에 조정받을 때 괜히 같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SKC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자회사에서 손실나고 이렇게 회계 부정 나온 거에 대해서 왜 묻혔지? 난 그게 좀 묻혀진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팔고 나서 한 10% 정도 올랐지만 저는 좀 약간 의욕이 있는 종목은 이런 것 때문에 거래 정지를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예전에 한번 멀쩡했던 회사인데 그 말씀드렸을걸요. 전 대표가 버닝썬하고 이렇게 연결돼갖고 뭐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전기차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될, 그리고 만약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이미 매도하고 보면서 저를 욕할 수도 있는 하지만 이러고 나서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것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얘에서 충전소로 가자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충전소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충전소의 대장은 원익 PN이었죠. 보면은 조정 받고 있지만 결국 매물 지지를 받고 있죠. 네, 매물 지지.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따라가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기다려 보시라고. 얘보다 차라리 살 거면 휴맥스라든지 에스트래픽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충전소는 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와 그 소재와 이쪽 부품담들은 이미 많이 누군가의 손을 타고 뭐하고 했지만 충전소는 이제 시작이지만 급속도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얘네는 이제 막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스 나왔어요. 그 무선 충전 어우, 자동차가. 근데 이게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래요.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 그거 무슨 규제, 뭐에 걸리고 뭐하고. 예, 뭐 별의별 법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법치 국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데만 보죠. 예, 그런 데만 법치 국가. 그러니까 충전소 쪽은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얘랑 그리고 그 대형 뭐였죠 그거 휴맥스가 지분 갖고 있었던 차비였나 채비 채비. 차비는 자 휴맥스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고요. 얘는 차라리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휴맥스 홀딩스가 갔던 게 또 무슨 뭐 홍준표 뭐라던데 아이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올랐대요. 우리 그것도 빠지고. 홍럼프가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화끈한 거로는 제 홍준표는 마음에 듭니다. 화끈하네. 예, 근데 유튜버로서 존재했으면 하는 홍카. 제가 좋아하는 있어요? 홍카콜라라고 유튜브 있잖아요. 오, 이번 대선은 사이다와 콜라의 대결을. 그게 그거예요? 그 사이다는 뭐예요? 이재명이 별명이 사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다와 콜라의 대결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콜라인가 무슨 뭐. 홍카콜라.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S트래픽 네. S트래픽 같은 경우는 부담 없는 자리예요. 얘는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조정도 잘 받았고요. 회사 소개나 뭐나 이런 건 이 전 영상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선 때문에 움직였었던 게 동양 EMP예요. 동양 EMP 같은 경우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네. 이 회사는 이제 원래 뭐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관련된 사업인데 실적주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적주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저평가라고 했었던 주식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은 뭐 탄탄한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는 항상 보면 맨날 저평가. 지금 얘는 뭐 한 3만 원 가도 그냥 쏘쏘 그냥 적당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뭐 유보율도 보면은 6,000%? 부채 비율 35%. 그러니까 회사가 되게 탄탄한 회사인데 15년 전부터 맨날 그냥 그 이론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퍼는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맨날 샀다가 현실과 이론은 다르구나 하고 이렇게 항상 나가는. 그러니까 얘네가 전원 공급 장치를 하고 원래 뭐 충전기, 아답터 이런 거 하는 회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무선 충전된 그 전기차 충전 기술을 갖고 있어요. 국책 과제도 수행을 하고. 근데 무선 충전이 되면 무선 게 뭐냐면 배터리가 안 커도 되죠. 그럼 배터리가 안 커도 된다는 건 배터리 비용이 절약되니까 전기차 가격은 떨어지죠. 이거 엄청난 기술이죠. 예, 그러면은 배터리를 굳이 많이 안 만들어도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양 EMP를 조정받으면 좀 관심 있게. 그동안 배터리 관련주에서 얘를 소개 안 한 건 얘는 사실 무선 충전 관련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했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까보면은 지금 못 가잖아요. 예, 그 이렌텍이랑 몇 개 회사가 그 전기차 이런 충전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로 영역이 확장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저평가인데 이거는 다른 세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뭐 태양광 인버터도 해요. 윌링스도 사실 태양광 인버터 하면서 충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영역이 비슷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윌링스도 날아간 건데 동양 EMP만 안 갔었는데 무선 충전 얘기 나오니까 얘랑 아모센스가 날아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 안에도 찍히는 매출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차량용 무선 충전이 그 전기차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퍼주, 그러니까 성숙 산업일까요? 이제 성장 산업으로 바뀌는 거죠. 완전 생각. 그럼 얘는 의외로 목표가가 많이 높을 수 있습니다. 조금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볼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도 PBR이 1이 안 돼요. 0.8 정도입니다. 그리고 PER도 뭐 10도 안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말 그렇게 저평가받는 대한민국 퍼의 기준에서도 저평가입니다. 거의 뭐 조금 잘 나가는 은행 정도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배당도 나쁘지 않게 주는 회사였는데 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PBR 0.6, PER 6. 좀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 보고 사면은 주식을 못 사요. 그러니까 흐름은 보더라도 부담스러워서 저거 사겠어요? 근데 이 이론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너무 저평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윌링스 어떻게 됐나? 내가 한 며칠 못 봐갖고. 얘는 진짜. 야, 제가 여기에서 사서 이 윗꼬리 달린 이 윗꼬리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 다음에 요거 수익 내고 이거 못 산 걸 내가 그렇게 후회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 성장 산업의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이 2배가 넘게 났죠. 예, 나는 한 40% 먹었다고 좋아하고 팔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태양광에서 얘만 혼자 움직였잖아요. 그때 새만금 관련하면서 얘기했는데 얘 혼자만 움직여서 전 판 거거든요. 태양광 전체가 좀 따라가면서 얘가 가줘야 태양광의 대장주가 얘구나 라고 하면서 산업, 그러니까 수익률의 대장으로 태양광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태양광 전체가 안 움직이고 빠지는데 얘가 저렇게 오른다? 좀 과열 구간이라고 팔았는데 봤더니 얘는 충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는 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쪽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수소차로 넘어가자면 수소도 결국은 충전소가 중요하죠. 수소 충전소 하면은 뭐 1등은 효성이지만 효성중공업, 그러니까 대기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효성중공업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효성중공업 한번 보시고 실적 주고, 그리고 얘네가 미국에도 이제 막 변압기랑 이런 거 진출해 있어요. 근데 미국 SOC 투자를 하면 미국은 이런 전선이나 이런 관련된 쪽이 상당히 낙후돼 있대요. 예, 오래됐어요. 예, 우리나라보다. 철도도 그러니까 걔는 워낙 오래 만들어진 나라니까 오래됐겠네요. 그리고 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스검 챙기면 보면 아직까지도 그거 안 돼갖고 맨날 확인하러 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그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도시가 지어졌고 이 SOC가 깔렸던 미국은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나.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LS 그룹이랑 이쪽 효성중공업 이런 관련된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얘는 거기에다가 수소 충전소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 좀 히든 카드지만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EM 코리아예요. EM 코리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터널도 뚫고 얘네는 막 이 방산 산업도 하고 철도 쪽도 하고 뭐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그 해양 오염 벨라스투스 그것도 하고. 근데 얘네가 얘네 자회사 중에 EM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소 그 기술 중에 수전의 기술, 물을 전기분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환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술을 20년 전부터 업력을 쌓은 회사가 EM 코리아예요. 그 수전의 방식으로 그 수소를 추출해 갖고 할 수 있는 충전소라는 게 EM 코리아가 아마 국내 유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전의 방식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까요? 아니면 뭐 부생수소나 뭐 다른 수소에 대해서 할까요? 예. 물로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그 EM 솔루션이나 이런 데 돈이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용 때문에 얘네가 그런 건데 저는 EM 코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국내 수소차 그 충전 점유율도 40% 정도 되고요. 가격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라고 할 수는 없는 자리지만 충전소가 하나 두 개씩 그리고 충전소 생기는 그 지어지는 수량이 엄청납니다. 정부에서 25년까지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뭐 100몇 개도 안 된다고. 몇 개 안 돼요. 근데 카페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카페에 아마 올려져 있을 겁니다. 없다면 제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450기를 선치한다고. 지금 뭐 40개인가밖에 없잖아요. 거의 100개도 안 된다고. 예, 그런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성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 쪽으로 이쪽 보시고 그래서 그 충전소에도 추출기하는 JNK 히터 이런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앞단에 있는 뭐 성향에 따라 고르시면 돼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효성중공업 화끈한 거 원한다. 나 불나방이다. 나 꽂히면 난리 난다. EM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전소는 그 연료전지 쪽으로 오늘 좀 좋았었던 게 뭐 굳이 2차전지 아니더라도 비나텍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좀 약간 조금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는데 또 모르죠. 어떤 모습일지. 그러니까 수소가 제가 이번에 새로 보게 된 게 항상 수소가 이벤트가 사실 끝났잖아요. 수소 모빌리티 끝나고 뭐하고 하면 이게 단기 테마였으면 그 기간 동안 급등하고 그 뭔가 대표가 발표했을 때 훅 빠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도 그냥 완만한 상승에 완만한 조정을 보이길래 아 이거 이제 산업으로 들어오는구나. 테마주가 아니라 산업으로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전기차가 조금 쉬어야 얘가 한번 가겠구나 했는데 오늘 장막판에 비나텍하고 올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동아화성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 그러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 한 산업으로 보고 이 대기업들이 이 수소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매출로 나오는 찍히는 것도 빨라지겠구나. 그리고 또 동아화성이 오늘 움직였었던 게 동아화성이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 가스켓 있잖아요. 그거에서 세계 점유율 1위래요. 난 이건 몰랐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재에도 불타지 않은 난연성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1위. 그리고 수소차용 흡배기 호스도 1위. 세계 점유율 1위. 그리고 드럼 세탁기용 도어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새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얘네가 1위래요. 31% 점유율. 뭐 그 동아화성이 생산하는 제품군은 15개 품목 1,500여 개에 달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산업도 괜찮지만 동호 퓨어셀의 성장력까지 본다면 동아화성은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한번 쭉 저희와 함께 갖고 가보시는 게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금속 분리판이 현대제철하는 거를 나눠왔잖아요. 근데 금속 분리판의 또 하나의 좀 히든 카드 같은 게 삼보모터스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납품을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테스트 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한들 세종공업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삼보모터스 자리 얘네는 또 자율주행 쪽하고도 연결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세종공업이 더 좋습니다. 그 외에 뭐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 결국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그룹이 가야겠구나. 지수가 이렇게 지금 3,1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200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얘네가 올라와서 움직여줘야 결국은 지수가 가겠구나. 여기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 삼성전자든 현대차 그룹, 뭐 기아차, 뭐 이렇게 뭐 현대모비스 이쪽은 계속 분할 매수 기간입니다. 뭐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로템, 수소 트램. 원래는 뭐 미사일 쏘고 뭐하고 하면은 북한 미사일 쏘면 얘도 좀 빠져야 돼요. 대북주의 영향으로.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 시장이 개판이었던 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상하프론테크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계속 조금 옆으로 기다가 21선 만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 분야 세계 1위.
얘도 좀 괜찮은 느낌입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상하, 비나, 세종, 동아화성, EM 코리아 이게 5개를 관심 있게 주력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대기업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보고 가야죠. 두산 피어셀은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 두타가 들어와서 동대문이 망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보면은 삼강 MNT 흐름이 계속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얘네가 하부 구조물에서 세계 탑인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 하부 구조물 하는 회사도 삼강 MNT밖에 없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입 장벽이 높은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갖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1년 넘게 박스권.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진이 빠지죠. 1년 동안. 차라리 현금이 낫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력은 얘네랑 CS인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똑같아요. 1년을 그냥. 1년을 하루같이. 정말. 그러니까 풍력은 요 2개 회사만 먼저 보세요. 얘네가 가야 그 다음에 CS 베어링이 움직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게 바닥에 있잖아요. 얘나 유니스는 삼강 MNT나 CS 윈드가 움직여줘야 갈 겁니다. 걔네가 움직여주고 박스권을 뚫었을 때 얘네는 급등하는 걸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뚫을 때 얘네를 보면서 단기적인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우리 대장은 OCI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폐배터리도 하고 뭐 반도체 소재도 하고 근데 전 고점에 지금 부딪혀 있죠. 하지만 이 거래량과 이런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다 전 고점을 뚫을 것 같아요. 저평가 왜냐하면 실적도 나오고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월봉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예전에 아주 이 65만 원 갔을 때 요게 지금 제가 볼 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요 과정 같아요. 이 뒤로 태양광이 뭐 안 됐느냐? 아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매출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65만 원 갈 때 100만 원 간다고 뭐 신한이든 어디서 얼마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꼭 꼭지 잡아요. 꼭지 잡습니다. 이야 이거 보면은 아찔하죠. 장기 투자의 힘. 이때 100만 원 간다고 여기다가 다 때려 넣는 사람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도 오죽하면은 잠깐 이때 그러니까 주식 좀 쉬고 싶을 때 그냥 안전하게 OCI 넣어놓을까 이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어차피 100만 원 갈 거니까 태양광은 앞으로 될 거니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따라오는 기술과 그리고 이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배웠죠. 그리고 이제 또 태양광에서 딱 2개만 보면 됩니다. 얘랑 한화솔루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바닥에서 이제 역배에서 정배로 바꿀 수 있는 하지만 매물이 높죠. 그럼 45,000원에 대한 저항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신 단기 매수자분들은 45,000원에 파시면 돼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기다려 볼랍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 S에너지든 뭐 유니테스트든 뭐 이런 건데 일단 대장주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 탄소가 어딨니? 또 해놨는데 여기 있다. 탄소 포집에서 캠트로스가 움직였었던 건 얘는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세게 움직였던 건데 저는 사실 이걸 갖고 있었던 걸 요 가격에 팔았습니다. 10,000원에. 그리고 나서 한 30% 올라갔죠. 왜 팔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신용이 10%가 넘었잖아요. 10%가 넘은 종목은 저는 그냥 정리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10%가 딱 되길래. 근데 지금 9%네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보다 유니드가 사실 탄소 포집 기술에 얘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저평가의 영역이고 요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 유니드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탄소 배출에서는 휴캠스를 보셔야죠. 캠스. 예, 휴캠스를 그러니까 그 캠트로스를 팔고 나서 휴캠스로 넘어갔는데 제자리.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실적을 받쳐주고 가격이 이제 높은 층에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제자리 오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은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저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휴캠스는 편하게 들어가 보셔도 돼요. 후성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영향이니까 얘는 갖고 계신 분의 영역이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는 게 비율을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KC코트렐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바닥으로 빠졌는데 거래가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KC코트렐 그리고 에코프레이션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겨야죠. 한 3개월 정도 좀 더 옆으로 이 가격 10만 원을 깰 것 같진 않지만 요 가격으로 계속 겨주는 게 좋습니다. 주주인 제가 봐도 이거는 옆으로 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뭐 한솔홈데코 같은 이 신용 정신 못 차리는 빠져도 8.69 이상해요 이렇게. 근데 한 번 이런 종목은요 몇 년 지나도 계속 이래요. 마치 무슨 신용을 끌어들이는 뭐가 있나 봐. 악기가 왜 현금으로 사 신용 때려 이게 있나 봐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도 누가 저기 카페에 물어보셨는데 누리플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초보자분들이 많으니까 누리플랜보다는 휴캠스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그런 수익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이런 애가 가니까 얘가 이런 작은 기업이 따라오는구나.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매수를 하신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휴캠스입니다. 에코프로를 보셔도 되는데 에코프로도 사실 이렇게 너무 높잖아요. 옆으로 기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휴캠스 그렇다면 타픽으로 휴캠스를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매수하기 좋죠. 뭐 저는 뭐 이거 뭐 차트 깨졌다. 뭐 글쎄 저는 얘는 이게 막 올랐었던 것들이 뭐 이렇게 깨졌으면 비중 조절하는데 뭐 항공 쪽은 우주항공 쪽은 저는 뭐 전혀 오히려 매수 기회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위성 안테나 때문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오늘 빠졌잖아요. 얘는 보면은 매수 기회가 온 겁니다. 맨날 하는 이 뭐 줄긋기 놀이 하면은 고점 돌파할 때도 이 거래량 실으면서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오히려 기회죠. 7만 원 이하에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매수 기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고 보니까 그 어스2의 그 EPL 설정하는 거 주소 설정하는 거에 제가 하나 시스템을 설정을 해갖고 세트레 가이드 지금 부담 없습니다. 부담 없네. 네. 저 오늘도 정신이 없어서 시장을 못 보고 왔거든요. 대충 보고 왔는데 그래서 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나쁘지 않죠. 전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뭐 제노코 내가 좋아하는 제노코 제일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사고 싶다 하면 뭐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다리를 타보세요. 아니면 손에 써놓고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막 최면을 걸면서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거기고 아니면은 나는 좀 코스닥에서 볼래 하면은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제노코, 캔코아 놓고 사다리를 타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사다리를 타보시라고. 결국 같이 가기 때문에요. 같이 가기 때문에. 뭐 그 외의 종목들, 뭐 한국항공우주, 얘는 조금 일단은 민간 기업으로 M&A 되기 전까지는 얘는 좀 보류. 하나 시스템으로 계속 얘기하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도 반영을 못해요. 한국항공우주는. 안 돼요. 얘네 뭐 달에서 뭐 우라늄을 캔다 뭐 한다. 우라늄을 캘 게 아니라 회사를 빨리 민간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썩은 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민간 기업이 아닐 경우들의 폐해를 아시죠? 아 정말. 네.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갱신 인증. 저거 인증도 아는 애가 있을 텐데
이런 거 잘 못 믿겠는데. 이걸로 인증하는 거지. 네. 그래서 밥은 먹었는가? 인증 오케이. 딱 이러고. 별거 아닙니다. 우주 영상 서비스 시장 정조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도 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건 거예요. 얘는 장어를 갈아 먹여도 홍삼을 먹여도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진짜 무슨 가물치를 때려 먹여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진짜 줄기세포를 막 3천만 원짜리 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 그러면 끝 아니에요. 줄기세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피부 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우연이야. 우연. 아무리 해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 우연이 아니에요. 예. 그 우연도 아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밀고 가보십시오. 아 그리고 수소랑 이쪽은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결국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다이어트에 성공한 우리 김정은이가 근데 미사일 쏘고 참가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그렇죠. 크네요. 아 그럼요. 보통 이거 한번 하는데 미사일 쏘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딱 하면서 턱 세 개 보여줘야 딱 이렇게 기강이 서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미사일 쏘고 이거 하면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뭐 하고 있는데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도 우리 기자님 갖고 계시는 잘 나갔습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 쏠 수 있습니다. 신원하고 아난티만 일단 보자고 그랬잖아요. 뭐 빠져야 말이죠. 미사일을 쏴도 안 빠지고 시장이 빠져도 안 빠져요. 근데 올라도 오른 적이 없구나. 얘라고 나서 오른 적이 없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커플링이다라고 해서 같이 움직일 때 커플링이라고 그러고 디커플링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오를 땐 디커플링, 떨어질 땐 커플링. 정말 진짜 내가 15년 주식하면서 어쩜 매번 이러는지. 근데 미국 파워가 세졌으니까 이제 미국에 따라 움직이는데 15년 전에는 미국 시장하고 전혀 상관 안 했어요. 중국 시장 떨어지면 같이 빠지고 중국 시장 오르면 그랬었어요. 미국 시장 그때 안 봤어요. 나스닥 빠지고 뭐하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중국 시장 가면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중국 파워가 셌던 거예요. 2010년 이전엔. 근데 2010년대 넘어오면서 후반 트럼프 때부터 미국의 힘이 엄청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알아요. 미국의 힘이 엄청 세졌고 지금도 사실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는 요 두 개를 보면서 뭐 현대 엘리베이를 뭐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종목은 얘네를 사서 올라간 다음에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먼저 대북주를 사신다면 사셔야 되는 겁니다. 뭐 이등주 같은 거는 지금은 사실 의미 없어요. 뭐 부산산업이나 이런 것도 좋잖아요. 유신 이런 거 좋죠. 근데 그런 거보다 일단 아난티, 신원. 기자님 신원도 수익 괜찮죠? 아우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그거. 난 미사일 때문에 많이 빠졌겠다. 좀 갑자기 미사일이야. 하필이면 이 시국에 딱 이랬는데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과 흐름이 다르다. 이거는 뭔가 있겠구나. 아니 저는 네. 미사일을 쏜 줄도 몰랐어요. 이게 뉴스를 많이 안 다뤄줬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안 떨어져 있으니까 미사일을 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뉴스가 나타났을 때 시장이 이렇게 반응 안 했다는 건 더 이상 미사일은 북핵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북핵은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전선언이나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진짜 주식 안 하는 사람들 후회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때 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통일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선진국 지수에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지금 받는 PER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5천이라니까요. 오지연이가 그냥 대충 때려서 얘기한, 예, 그냥 자기가 5시라고 5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얘가 저기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어요. 자전거. 오 잘됐다. 오 축하드립니다.
정치 테마주 같아. 오씨라고 뽑힌 것 같아. 그러면 테마주는 뭔가요? 자전거. 그러니까 오세훈 테마주로 오지연을 추천합니다. 같은 옷식을. 근데 뭐 자전거를 받는 것도 아니라던데. 에이, 좀 주지. 좀 주지. 세훈이 형 좀 줘. 술은 비싼 거 먹으면서. 자, 그리고 우리의 참 메타버스 기다리고 있는 메타버스. 참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가격 이하에서는 한번 좀 조금씩 담아보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하반기 한 10월까지 정도는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팔던 때.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하는 거는 이 흐름과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한다고 여기 살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 팔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거 하실 때 그 라이브 하실 때 코스피 한 분 계셨잖아요. 아유. 코스피.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정확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조정을 볼 겁니다. 그래야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맥스트도 이제 5만 원 이하로 빠지면 좋겠다 했는데 빠질까 했는데 지금 빠지기 직전이에요. 오.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폰이 나오잖아요. 아이폰에 이제 IR이나 VR 기능이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15일 날 출시가 되는데 그 타이밍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게 예. 확실한 게 그거 같아요. 1테라짜리가 나와요. 용량이 커지는. 잠깐만,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건데 여기에요? 예, 1테라짜리가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거의 그 루머긴 한데 근데 거의 확실시 루머.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메타버스의 반등 시점입니다. 그리고 64기가짜리 없앤다는 얘기는 이제 예. 적은 용량을 안 만들겠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러네. 안 그러면 굳이 그렇게 용량을 핸드폰에 지금 것도 충분한데 그렇죠. 의미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AR이나 그런 게 다 때려 들어가면 용량은 커질 수 그렇죠. 이거 구현해내질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메타버스를 조금 줍줍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YG나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엔터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뭐 하이브나 이런 거. 근데 알차라는 왜 그럴까요? 알체라는 메타버스 기업이 아닙니다. 네, 정확히 하십시오. 알체라는 메타버스 기업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VFX 쪽으로 꼭 관심 있게 보십시오. 덱스터는 오늘 올랐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네요. 한컴 MDS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고 맥스트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 IR 플랫폼 맥스트 한번 조금 담아봐야 되겠다. 없거든요. 맥스트는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이렇게 많이 팔았죠. 우리 새 남편도 다 팔고 우리 블레스 조이 파파도 다 팔고. 근데 이제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네. 맥스트도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5만 원이라도 사고 싶다 하잖아요. 오잖아요. 안 사.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더 날로 먹고 싶죠. 이거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바닥에 온 겁니다. 근접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랑하고 싶을 때는 팔으라고. 네. 근데 나 진짜 그 가격 왔는데 좀 더 날로 먹고 싶을 땐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서 길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매수가가 그러니까 사실 큰 하락은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조정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때까지도 아마 이게 이 플랫폼이 독과점 이런 거 얘기가 사실 되게 공정한 사회 이런 얘기하기 할 때 끌어들이기 좋은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많으시다면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 소재가 지금 플랫폼 독과점입니다. 지금 뉴스도 계속 예, 카카오 한번 볼까? 카카오 심할 것 같은데 엄청 때려 맞았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때려 맞아도 되는 게
자식들을 저렇게 많이 분가시켰으면 이제 저 가격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빠져야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출산을 했는데 그러네 출산. 출산휴가 가야죠. 카카오 페이지도 출산할 것 같더니 이제 못하겠네요. 이제 눈치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권이 교체가 안 된다면 뭐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페이지는 DC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사야 될 것들 보입니다. 일단 맥스트 한번 보시고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 그리고 위즈윅, 텍스터, 그리고 혹시 메타버스일지 모르는 알체라. 그건 지금 사줘도 될 거예요.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이거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1테라가 들어오고 뭐가 간다라고 하면 이거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다가 아이폰이 그런 걸 좀 많이 선도하거든요. 맞아요. 저번에 아이패드 프로 나왔을 때도 맞아요, 라이자 맞아요. 기술인가 그거 들어가. 맞아요. AR 뭐 나온 거.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게 단톡방이 아니지, 내가 갑자기 리딩만 한 거 같잖아. 카페. 이 폴더볼 관련 주식이 오늘 급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팔았다라고 글을 썼잖아요. 매수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겠다라고 올렸거든요. 폴더볼은 성공했나요, 안 했나요? 저는 100% 성공해요. 네, 지금도 했죠. 근데 해외에서도 아마 이건 왜 빠졌는지 사실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공매를 좀 때린 것 같은데 오히려 기회입니다. 주위에서 샀다고 다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 그리고 이제 파인 테크닉스, 얘가 이제 힌지 납품했었던, 얘도 보면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웬걸 거기서 뭐 빠졌다고 하기도 뭐하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었던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게 회원이라고 하니까 회원은 없지. 우리 저기 갑자기야. 유료방 갔다 나. 예. 그 구독자분들 제가 모더나 때문에 힘듭니다. 예. 뭐 세경 하이테크 뭐 이런 거 기회 온 거죠. 이제부터 줍줍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예를 들어서 21선 이탈한다? 그러니까 사라고 해서 또 막 몰빵하지 말고, 그리고 막 내가 종목이 20개가 있는데 21개를 만들지 마시고요. 교체. 그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예. 안 들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교체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카페에 써주세요. 종목 다 쓰면은 내가 요거보다 이게 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바꾸고 나서 팔았는데 올라가고 옌 떨어지면은 그거는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H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요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얘네가 가야 조금 따라가는 애들입니다. 바둑이들입니다. 바둑이들.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봤었던 게 있나? 뭐 요 정도로 한번 이번 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아이폰 나오는 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사용법이 어렵고 뭐 자기만의 뭐 체제인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일주일 한번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종목 한번 보시고요. 카페에서는 이제 제가 계속 글 쓸 거니까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올려주시고요. 이 뉴스 괜찮다라고 같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뭐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이 유튜브를 좀 끌고 오면서 갑자기 제가 지금 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장사가 바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이콘에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와 연결고리 부분이 생기면서 그쪽 산업도, 왜냐면 생분해 플라스틱 쪽도 내년에 엄청나게 호황이 올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TV에서도 맨날 다뤄지는데 이제 잘못된 정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제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JTBC에서 그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 나온 여자 교수님이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안 좋은 점 얘기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게 실제로 분해가 안 돼갖고 생분해라고 한 거를 4년 전에 묻었는데 아직도 되지 않은 사진 몇 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 교수님께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교수라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책을 여러 권을 보세요. 하나 본 다음에 그 책을 외워서 그 책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자 중에 많습니다. 그거 되게 잘못된 거고요. 그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기 위해서 60도 이상의, 그 정도면은 뭐 고열은 아니지만 어디다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약간 태우라는 얘기는 진짜. 사실 진짜 PLA 생분해는요, 태워도 냄새가 안 납니다. 단 냄새가 나요. 정말 설탕 냄새. 그 사진 보여드렸던 거기에 나온 그건요, 생분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생분해가 아닌 그런 업체들이 썼던 비닐 사진입니다. 갑자기 내가 왜 흥분을 했지? 내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갖고.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변화가 좀 많은 시즌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주식 스터디를 1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이제 강사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제가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제가 2007년부터 소규모지만 조금씩 스터디도 했다가 그냥 재미로 했다가 그냥 친목 모임으로 끝나고 뭐하고 이랬었던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번 클래스에 들어온 친구들의 이 진지함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보면서 느낀 게 주식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느꼈고요. 그러면서 책임감도 좀 들면서 1기를 끝내고 나서 사실 조금 쉬고 싶었는데 2기 언제 하냐는 문의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좀 바빠지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옷장사의 보물지도도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 콘텐츠로 계속 만들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좀 혼자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지금 한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옷장사의 보물지도가 좀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콘텐츠도 좀 보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주식 스터디하는 것도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세팅도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방송은 아마 쉬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추석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구독자분들이 6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600명이 넘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또 어떻게 더 늘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정비하고 보강할 거 보강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좀 갑자기 무슨 그 김민우 군대 가는 느낌? 앨범 내놓고 좀 갑자기 그런 느낌이. 거의 파기와 준이. 근데 김민우 씨의 결론은 그러고 돌아왔더니 끝나갖고 차를 파는데 나도 차를 파야 되나? 아니 근데 카페에서 또 소통. 그럼요. 카페에서는 제가 계속 소통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방송만 한 1주 정도 쉬면서 제가 많은 정비를 해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직 안 올라간 그 방송들은 계속 또 올라가. 예, 아직 안 올라간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영상은 계속 가겠네. 영상은 계속. 영상은 가는데 나만 쉬겠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준비해서 더 보강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라이브를 하다가 종목 상담과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친목,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번개를 한번 하자라는, 네. 그리고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네, 그분들하고는 조만간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기자님 우리 한번 또 헤이리 가서 한번 커피 한잔 하시죠. 예, 어쨌든 그 카페에서 계속 네. 소통하는 거는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궁금한 거는. 네, 궁금한 거는 뭐 댓글로 써주시든 카페에 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걸 꼭 참고해서 많은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새롭게 다룰
예, 뭐 새롭게 다룰 것도 저도 생각나는 것마다 올릴 거고 여러분들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옷장사의 보물지도가 사실 주식 뭐 이게 경험자로서 이게 한 거였지만 제가 다루고 싶었던 거는 주식만이 아니었어요. 이 안에 예, 뭐 경제 전반 그리고 부동산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같이 이렇게 보러 다니고 왜냐면 저희 저희 고모님이 근처에 부동산도 하시고 제가 사실 부동산 명함도 있고 부동산도 많이 보러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부동산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도 앞으로 다룰 거고요. 사실 코인도 다루려고 했는데 상황이 저래서 제가 코인을 안 다뤘었던 거고 그 외에 뭐 어스투라든지 다양한 경제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업도 다루고 싶었었고 제가 이렇게 중국 다니면서 중국 가면서 브이로그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다양한 무역을 할 수 있거든요. 중국을 12년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좀만 준비해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예. 이 유튜브가 카테고리가 경제가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과 그리고 또 나눔 뭐 나중에 차차 어쨌든 뭐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꼭 공부하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